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소은영입니다. 평발이 교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일단 평발은 강기성 평발과 유연성 평발로 나뉘는데요. 강기성 평발은 교정이 안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연성 평발은 교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유연성 평발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성장기 유연성 평발과 성인 유연성 평발. 성인 유연성 평발 같은 경우는 통증 제어가 일단은 목적이고요. 성장기 유연성 평발 같은 경우는 교정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인 같은 경우는 일단 아프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평발 자체를 좋게 만들어서 기능적으로 회복해서 통증이 제어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일단 포커스를 맞춰서 뭐 깔창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장기, 즉 소아 청소년의 유연성 평발은 교정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평발 자체를 없애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제 좀 더 섬세하고 좀 디테일한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성장기 유연성 평발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면 이게 교정이 될 것인지, 교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뭐 교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해야 성장기 유연성 평발이 교정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 청소년 유연성 평발을 오늘 뭐 설명할 때는 그냥 평발로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평발이라고 얘기하면 소아 청소년 유연성 평발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에서 일단 평발을 진단하는데, 평가하는데 아주 중요한 뼈가 있어요. 뼈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 거골이라는 뼈입니다. 그 뼈를 가지고 얘가 평발이구나, 평발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뼈의 위치를 아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움직임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정강이뼈, 그 다음에 여기가 뒤꿈치뼈, 그 사이에 있어요. 이 뼈 자체가 3차원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행을 하면서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고 옆으로 기울기도 하고 다시 원위치로 오기도 하고 이게 회전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 동작이 왜 일어나느냐, 이 거구림뼈가 이 3차원적으로 움직이면서 무게를 버텨내는 충격흡수 기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충격흡수를 못 하니까. 그러면 충격흡수가 안 되면 다른 데에 무리를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유연성 평발 같은 경우는 3차원적인 움직임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골이라는 자체 뼈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사람마다 정해져 있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유연하게 많이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차원적인 움직임을 어떻게 케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평발이 교정이 되고 안 되고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정강이뼈, 뒤꿈치뼈 그 사이에 있는 이 거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로 예를 들여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배인데요. 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어릴 때는 잘 만들었었는데 나이 먹고 만들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이 배가 잔잔한 파도에서는 그냥 파도가 없어도 어차피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밑으로 가라앉았다 다시 올라오고 미세하게 가라앉았다 올라오고 이걸 반복한단 말이죠. 또한 이렇게 기울었다 바깥쪽으로 기울었다 이러면서 배가 앞으로 나가는 거죠. 또한 우리가 배 핸들을 조종간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또 회전하겠죠. 이렇게 회전했다 이렇게 회전했다 이렇게 우리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얘가 이 3차원적인 움직임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평발들은 어떻게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풍랑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풍랑이 막 일어날 때 이 배 자체가 너무 쑥 들어간다든지 안으로 깊이 들어갔다든지 들어갔다가 확 나온다든지 안쪽으로 너무 확 기울었다가 다시 원위치로 오면서 바깥쪽으로 기운다든지 또는 어떻게 돼요? 회전이 확 일어났다가 다시 원위치로 온다다가 또 반대로 돈다든지 이런 회전이 또 많이 일어난다든지 기본적으로 움직여야 될 범위를 넘어서서 이 3차원적으로 과하게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유연성 평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 평발이라고 했을 때 이 3차원적인 게 다 과하게 일어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세 개가 다 동시에 다 과하게 일어나면 진짜 심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때로는 가라앉는 것만 심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기우는 거하고 2차원적으로 두 종류만.
회전까지는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또 교정되기가 더 어찌 보면 더 쉬울 수 있죠. 가라앉거나 기우는 거는 조금 덜한데 회전이 많이 돼 있는 발들이 있어요. 그런 발들 보면 앞발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죠. 그래서 뒤에서 보면 새끼발가락이 많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배로 설명드렸듯이 이게 풍랑에서 움직이는 배처럼 너무 깊이, 너무 많이 기울고, 너무 회전을 많이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 일어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과하게 많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문제는 이 안에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나 물건들이 다치게 되겠죠. 결국은 나중에는 이 배 자체가 파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발을 가지고 있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다 그렇게 해서 다 파손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근데 그럴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 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내가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어떻게 교정하고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운동을 해서도, 조금만 운동을 해줘도 어쨌든지 간에 아까 어른들, 성인들 평발에 대해서 통증을 제어하는 것처럼 성장기 아이들도 그렇게 하면 어쨌든지 간에 그 평발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근데 성장기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정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평발을 없애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한 3가지 정도의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평발깔창을 착용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신발을 또 착용하는 게 맞아요. 신발도 아무거나 신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 운동을 해줘야 돼요. 운동까지 해줘서 이 3가지가 될 때 평발의 교정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로 중요한 이제 평발 깔창을 좀 보시면, 평발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이 거구리라는 자체가 3차원적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평발 깔창을 보면 거의 3차원적으로 움직이는 발을 통제를 하는 게 아니고 2차원적인 것까지 통제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치만 높여져 있어요. 발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발 자체가 보면, 평발이 심한 아이들은 이 앞발이 바깥쪽으로 돌아요. 돌고 이 거굴 자체가 안쪽으로 이렇게 도는 거죠. 근데 이렇게 회전이 일어나는데 이 깔창 자체로는 회전을 막을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아치만 올려져 있지 밖에도 막아 있는 게 없고 안에도 막아 있는 건 없고, 회전 변형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보실까요? 여기도 아치가 상당히 높아요. 여기는 그나마 뒤에 뒤꿈치에 컵이라도 있어요. 뒤꿈치가 움직이지 않게 딱 놨는데, 결론은 여기도 똑같아요. 앞발이 회전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막아주는 게 없으니까. 안에서도 거굴이 안쪽으로 도는데 꺼리낌이 없어요. 막아주질 않는다는 거죠. 가라앉고 기우는 거에 대한 아치를 높여서 막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3차원적인 변형의 핵심인 회전 변형에 대한 것들은 막아주는 기능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깔창을 제작해서 착용하고 나서 교정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발이 3차원적으로 지금 회전 변형까지 왔는데 2차원적인 깔창을 해놓고 교정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맞지 않는 거죠. 당연히 교정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3차원적 변형이 있으면 꼭 3차원적으로 변형된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깔창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치만 올려놓고 앞발이 회전하는데 아무런 통제가 안 되는 거, 거골이 안쪽으로 도는데 통제가 안 되는 거, 안쪽으로 도는데 통제가 안 되잖아요. 앞발이 바깥으로 도는데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고 하시는 건데, 뭐 깔창만 한다고 해서 뭐 교정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지 일단은 그 발에 맞는 깔창을 해야 되는 거죠. 발에 맞는다는 얘기는 내 발 사이즈에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이즈에 맞추면 좋겠죠. 변형된 내 발에 맞게 내 변형을 막아줄 수 있는 게 맞춰달라는 거지. 맞춤이라 그러면 내 발에만 맞춰오는 거예요. 3차원적으로 틀어주면 3차원적으로 틀어진 거를 막아줘야 되는데 내 발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갖다 주면 이게 맞춤인가요? 유연성 평발은 3차원적으로 틀어진 변형이기 때문에 깔창도 3차원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깔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데를 업체를 찾아야 되고, 그래야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거 하러 오시라는 건 아니고요. 여하튼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서 맞춤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결과들이 어쨌든지 간에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깔창을 맞추고 나서 신발이 또 중요합니다. 가라앉고 기울고 회전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신발을 신으셔야 돼요. 깔창은 비싸게 맞춰놓고
이게 신발을 푹신푹신한 신발을 신는다든지 앞에 메쉬 소재라든지 발가락이 다 옆으로 막 밀고 나갈 것 같은 그런 신발을 신으면 교정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뒤축이 깊은 거 그리고 단단한 게 좋습니다. 바닥은 딱딱한 게 좋고요. 쿠션이 좀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소아 청소년 같은 경우는 찍찍이를 신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회전 변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안쪽에서 찍찍이를 당겨서 바깥쪽으로 동염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 신발을 신고 벗을 때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그 끈으로 된 거 해주면 맨 위에를 헐렁하게 해요. 그러면 유연성 평발 같은 경우 잡아주기가 어려워요. 꽉 잡아줘야 되는데 애들이 신고 벗을 때 불편하니까 헐렁하게 묶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교정 효과가 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발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운동이죠.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아 청소년 애들이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놀기도 바쁜데 게임도 해야 되고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뭐 유튜브에 보면 많은 운동들이 있는데 정말 좋죠. 근데 문제는 애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중력에 의해서 내 무게에 의해서 발 자체가 내려가기는 정말로 쉬운데 올리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운동을 뭐 한 번 한다고 되나요? 일주일 한다고 되나요? 열흘 한다고 되나요? 한 달 한다고 되나요?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참 걸리니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고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어차피 하지도 않는데 부모님하고 아이하고만 이렇게 어찌 보면 싸움만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따로 운동을 많이 알려주면 되래. 더 힘들구나. 그래서 저희는 딱 보행할 때 보행만 이렇게 해라. 딱 알려줍니다. 그럼 보행 자체가 이제 깔창 깔고 보행 운동을 하니까 그 안에서 근력이 생기고 축을 잡아주면 상태로 걷기 때문에 교정 효과가 좀 더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따로 운동하기가 시간이나 이런 걸 내기가 어렵고 이걸 하나하나 잘해야 되니까 그걸 다 일일이 지적해서 해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꼭 보행 운동을 꼭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몇 번 어떻게 걸어라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한 번에 잘할까요? 못하죠.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꼭 내원을 해야 돼요. 매장에 와서 3개월에 한 번 다시 와서 사진 찍고 어떻게 지냈는지 또 보고 그러면서 또 이제 보행하는 거 또 알려주고 또 걷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3개월마다 오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아이고 뭐 그냥 뒤로 빼고 아이고 내가 이거 왜 해? 이랬는데 하다 보니까 좋아진 게 조금만 보여도 칭찬을 해주면 애들은 또 금방 기분이 좋아서 따라서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하루아침에 단기간에 끝나는 교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좀 길게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서 추적 검사를 계속 3개월마다 해주셔야 돼요. 해서 어떻다 추적하면서 AS를 해서 더 높여야 되면 더 높이고 애가 이것까지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추가적으로 애가 따라올 것 같으면 조금 더 운동을 또 다른 운동을 가르쳐 준다든지 집 안에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깔창 없을 때 없이 생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평발 깔창을 해라 첫 번째로. 근데 3차원 변형이기 때문에 꼭 3차원으로 제어가 가능한 깔창을 해라. 그냥 이렇게 아치만 올린 깔창이 말고 3차원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안으로 밀려 나오는 거 밖으로 도는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3차원적인 깔창을 해라. 그리고 꼭 신발을 뒤축이 깊고 튼튼하고 바닥에 쿠션이 없는 거 그리고 되도록이면 찍찍이로 구입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안쪽으로 회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당겨서 바깥쪽으로 보내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행 운동을 꼭 알려줘라. 뭐 추가적으로 아이가 따라온다 그러면 유튜브에 있는 평발 교정 운동 다른 사이트에 있는 것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보행 교정을 좀 해서 보행할 때 이렇게 걸어라 하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깔창은 보조기죠. 교정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는 보조기니까 얘 보조기를 통해서 내 몸을 교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신발도 보조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운동을 같이 병행하면 교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실제로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를 뭐 제가 된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교정이 되더라 이겁니다. 일단은 이 세 가지를 꼭 해서 추적 검사하면서 AS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충분히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이게 3차원적으로 하는 데라든지 이렇게 이제 3개월마다 한 번씩 꼭 체크해 줄 수 있는 데들을 찾아서 업체를 찾아서 꼭 방문하셔서 소아청소년의 유연성 평발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유튜브 할 때는 실제로 저희가 교정했던 사례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정이 되게 됐는지 하나씩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근데 교정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쭉 따라오다 보면 쭉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이가 발이 자라고 체형이 바뀌면서 같이 더 교정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교정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